2025년 겨울 서울 압구정 유리 파사드 벽면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토어 앞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날 사람들을 미묘하게 붙잡아둔 건 화려한 신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 곡의 노래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대는 빈예서였다. 오후 5시 20분 매장 안 스피커에서 은은하게 흐르던 노래가 점점 커졌다. BPM 72, F 마이너. 느리게 스며드는 리듬과 꺾이는 창법이 공기를 흔들었다. 신기하게도 노래가 절정으로 향하자 스마트폰 체험대의 터치 수가 11%나 급증했고 시계, 버즈존에서는 평균 체험 시간이 22초 늘어났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삼성 사운드 디자인 TF는 이 패턴이 2달간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곡이 흐르는 순간 고객의 머리와 손이 동시에 멈춘다는 보고서가 날아들었고 전략기획실은 즉시 새로운 키워드를 선언했다. 감성 설계. 삼성은 기술 기업이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모든 상식을 뒤엎었다. 최신 폴더블 폰도 3천만 원짜리 미디어 패널도 아닌 노래 한 곡이 매장 매출을 좌지우지했다. 빈예서의 목소리는 단순한 사운드가 아니었다. 20대 커플은 진짜 레트로인데 세련됐다며 예약 알림을 눌렀고 50대 고객은 내 젊은 시절이 겹쳤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심지어 70대 참가자는 옛날 전축보다 따뜻하다는 후기를 남겼다. 삼성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트로트테크 투어라는 실험적 라이브 이벤트를 기획했다. 매장 천장에 128개의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 고객이 움직일 때마다 보컬과 퍼커션이 개인 맞춤으로 따라다니는 기술을 구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픈 첫 주 예약 대기자 3,400명. 중장년층이 메타버스급 체험을 기꺼이 즐긴 것이다. 트로트와 하이테크가 맞물리자 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공연장으로 변모했다. 이 현상은 국경을 넘었다. 파리, 뉴욕, 도쿄. 팝업 스토어에서 빈예서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마다 고객들은 하이엔드 제품 앞에 멈춰섰다. 특히 파리 오페라 가르니 광장에선 현지 언론이 K-팝 다음은 트로트라며 특집 기사를 쏟아냈다. 삼성 USA 마케팅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든 건 하드웨어 혁신이 아니라 경험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예서는 파트너가 아닌 이정표였습니다. 경쟁사 LG전자도 반격했다. 힙합, R&B 라인업을 강화했지만 중장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삼성은 추억의 공식을 치밀하게 구조화했고 LG는 분위기 좋은 음악에 머물렀다. 연구 결과 50대 이상 고객의 64%는 아는 가수의 목소리가 나오면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답했다. 반면 낯선 음악이어도 좋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삼성 내부 회의에서조차 빈예서의 선언은 충격이었다. 기술은 감정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어야지 감정이 기술을 설명해선 안 돼요. 그 순간 삼성의 모든 전략은 바뀌었다. 발표 자료의 폰트가 바뀌고 광고 콘티의 쉼표 하나가 더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2월 23일 서울 DDP에서 열린 갤럭시 플립 클래식 론칭 쇼케이스. 무대 슬로건은 단 6글자. 당신을 접다. 당신을 펴다. 빈예서는 노래도 없이 무대에 올라 단 한마디만 남겼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950만 명이 숨을 삼켰다. 이후 삼성전자 국내 매장 결제 건수 중 65%가 100만 원 이상 고가 제품으로 집계됐다. 단 1년 전보다 13% 비상승. 업계는 이를 빈예서 법칙이라 불렀다. 노래의 서정성이 높을수록 BPM이 느릴수록 매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프리미엄 제품 판매로 이어진다는 법칙. 2025년 말 실리콘밸리의 한 AI 스타트업이 빈예서의 목소리를 AI 보이스톤 표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빈예서는 단 2줄로 답했다. 노래는 복제돼도 진심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기술은 마음을 배려할 때 완성됩니다. 24시간 만에 28만 개의 댓글이 폭주했고 빈예서 철학이 트위터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그날 이후 삼성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빈예서의 노래를 들을 수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 곡의 노래로 세계를 뒤흔든 빈예서 현상의 전말이다. 이 버전은 독자의 호기심을 극대화하고 사건의 흐름을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해 유튜브, 네이버 뉴스, 블로그 모두에서 강한 클릭 유도 효과를 낼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빈예서를 처음 무대에서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그건 노래가 아니라 심장에 직접 꽂히는 번개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역대나 기술을 넘어 공기 분자를 뒤흔드는 힘이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객석의 숨소리조차 음향 장치의 일부가 되었고 울림은 단순히 들린다가 아니라 살아 숨 쉰다라는 감각으로 관객의 가슴을 강타했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를 두고 빈예서의 한 소절은 1억 원짜리 광고보다 강력하다고 평했고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그녀의 목소리는 도시의 심박수를 바꾼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빈예서의 재능은 타고난 천재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 도시가 가장 고요할 때 스튜디오에 홀로 들어가 목소리를 깎았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심지어 눈이 내릴 때의 무게까지 자신의 성대에 새기려 했다. 그렇게 쌓아올린 시간이 10년, 그 결과 그녀의 노래는 사람의 기억을 되살리는 기억 소환 장치가 되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히트곡을 내는 것이 아니었다. 빈예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젠가 지구 반대편에서 나를 모르는 누군가가 내 노래를 듣고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걸 음악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이 발언은 전 세계 팬 커뮤니티를 뒤흔들었고 예서의 지구라는 해시태그가 3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 빈예서의 영향력은 이미 음악계를 넘어섰다. 유럽에서는 그녀의 발라드가 명상 프로그램의 표준 사운드로 채택되었고 일본의 한 병원에서는 중환자실 환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음악 치료법으로 빈예서 세션을 도입했다. 심리학자들은 그의 노래가 청자의 알파파를 안정시키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학자들마저 빈예서의 신곡 발매 주간에는 소비 지수가 평균 3% 오른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무대 위의 빈예서는 더 이상 한 명의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빛과 그림자,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끌어안는 감정의 매개체였다. 세계 각국의 프로듀서들이 그의 목소리를 원했지만 빈예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는 프로젝트라면 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 음악 산업에 파문을 던졌다. 몇몇 거대 기획사와의 계약이 무산됐지만 팬들은 오히려 그를 더 사랑했다. 상업보다 진심을 택한 그 선택이 빈예서를 브랜드가 아닌 현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다음 무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빈예서가 노래하는 순간 그것이 경기장 한복판이든 조용한 골목 카페든 심지어 비행기 기내 방송이든 그 공간의 공기는 바뀐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심장은 다른 리듬을 박동하며 눈동자는 먼 곳을 향한다. 그 노래는 단순한 음향이 아니라 인생의 필름 속 멈춰있던 장면을 다시 재생시키는 힘이 있다. 빈예서가 가진 재능은 이제 한 나라의 문화 자산을 넘어 인류의 감정 아카이브에 보관될 목소리다. 그리고 그녀의 꿈? 국경과 언어를 넘어 마음을 연결하는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언젠가 지구 어디에서든 빈예서의 노래가 흘러나올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목소리는 단 한 번의 생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기적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앞서 작성된 기사 내용과 중복 없이 빈예서의 가창력, 예술성, 영향력, 꿈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부각시키며 몰입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